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각각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인터뷰가 전화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잠시 뒤에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인 시선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 의원님 먼저 지금 보면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예,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간사 회의가 있다고 앞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예, 그럴 겁니다. 일자를 잡기 위해서 네. 3당 간사들이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국민들 입장에선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하나씩 검증하면 되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힐까 의아한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히는 겁니까?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지요. 예. 청문 요청한 날로부터 20일까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후보자들이 국회 선례를 봐보면 꼭 그 날짜에 준수되는 건 아닙니다. 양당 간 또 3당 간 협의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네, 의혹이 뭐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국당 TF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떤 배경입니까? 우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여세 판로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네. 청문회 당시에 가가지고 청문회에서만 이게 다 해명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우리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실정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당의 TF팀에서 검찰에 고발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예상 쟁점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가장 지금 뭐 실정법 위반도 거론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신 건가요? 너무 의혹들이 많아서 뭐라고 이거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국 전 수석님의 그 따님이 장학금 수여 문제가 있어요. 네. 낙제를 2번을 하셨는데 6번에 걸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낙제하지 아니한 다른 학생들은 1번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요거는 뒤에서 아마 다뤄주시겠지만 네.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누가 소유주냐에서부터 의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세 네. 번째로 이게 위장소송 및 그 채무 면탈을 위해서 이 학교법인과 또 돌아가신 부친과 동생 또 동생의 처와 관련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상세하게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서 국민의 이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자료도 잘 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은 자꾸 불어가는 의혹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후보자들이 보면 자료를 안 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정서하고 관련되고 또 그동안 조국 수석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거나 페이스북을 해왔었던 이런 언행일치 부분과 이게 괴리가 좀 있다가 보니 이 위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이 네. 후보자의 그 진심에 맞도록 이에 따르는 자료를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모펀드 문제와 또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 의혹들을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먼저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74억 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네. 다른 펀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74억을 계약을 하질 않았나요? 그런데 납입은 1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네.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어요. 네.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의혹이 가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2016년도에 이 업체가 코링크 P가 6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중국 회사하고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네. 김동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리에 보면 그 당시 사장이 조국 네. 수석의 5천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누구냐, 조국 수석의 일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은 맞지만 실제 대표는 아니라고 조국 후보 측에서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사모펀드 회사의 주주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내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예. 본인 해명도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셔가지고 네. 2개월 후에 펀드를 개입을 했어요. 자, 이 5천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2016년에 이러한 저 중국 회사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공직에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 회사는 조국 수석의 가족들 회사 아닌가 하는 의문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네.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김종민 의원께 여쭤보기로 하고, 자, 좀 전에 또 문제 제기하신 후보자 딸의 황제, 이른바 황제 장학금 논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조국 수석님께서 우선 이런 뭐 가족까지 이렇게 너무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수석이 이 정부에서 가지는 그 웨이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면도 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옛날 우리 최순실 딸 그 정유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들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때 조국 수석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반박을 하고 이 페이스북으로 날렸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올리는 댓글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는데 조국 딸은 장학금 받나 낙제하고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지금 현재 그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냐. 조국 수석 재산이 56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체에, 평소 그 조국 후보가 지향해온 가치와 지금의 밝혀진 의혹들이 좀 연결해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건데,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특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 의혹 관련해서 TF에서 아마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공세에 나설 예정이신가요? 특혜가 있고 없고 이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낙제를 2번 했는데 낙제했었을 때도 장학금을 줬어요. 6번을 줬어요. 그 원칙에 그런데 어긋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학생들은 네. 한 학기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교육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재산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지금 학생들이 어려운데 이런 네. 장학금을 받으면 저는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정서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젊은 학생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성찰을 해야 하고, 이 본인이 전에 이 정유라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을까요? 이 정유라를 바로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받고 한 것 같은 경우는 특혜로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철학이냐고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 김종인 의원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앞서 성일종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가장 좀 귀에 들어온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네. 그 우리 조국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있는 네.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아버지를 둔 덕에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특혜다. 이제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이 조국 수석 관련돼서 이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한 번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혹과 시나리오, 그게 사실은 거의 거짓말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그걸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의심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의심이 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김도우 의원이 조사돼서 밝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문제 삼는 것인가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자, 네. 이제 우리 장학금 문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장학금을 부산대 A 교수라는 분이 장학금을 줬다는 건데, 이거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돈 모아준 거를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얘가 지금 낙제를 해가지고, 네. 얘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끌고 가려고 장학금을 준 건데, 문제 핵심은 그 교수의 판단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덕에 받은 거는 핵심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줬고 또 그 덕에 부산의료원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장학금을 준 시점이 박근혜 정권 때예요. 서울대 교수할 때입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조국 수석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민정수석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통해서 부산의료원 될 거라고 원장 할 거라고 의도를 하고 장학금을 줬다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2번 유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이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 그거는 자 보세요. 네. 그거는 그 교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일단. 근데 지금 문제는 권력의 덕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교수가 왜 그 친구를 유급한 친구한테 장학금을 줬느냐? 이거는 그 교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교육적 판단이 있을 그러니까 거니까. 해당 교수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우리는 조국이라고 하는 권력이 개입했는지가 네. 궁금한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교수가 그 친구를 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요 정도로 듣기로 하겠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앞서 다른 언론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면 오히려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이 밝히셨거든요. 문제도요, 예. 정말 우리가 좀 차분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을 갖고 있는 유형이 부동산, 예금, 주식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 이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금에 집어넣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거든요. 네. 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 한 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공무원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이해 충돌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해 놔서 지금 민정수석이 될 때 네. 주식에 투자했던 돈 10억을 예금을 할지 펀드를 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펀드를 한 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돈 많은 분들 다 펀드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를 어디다 투자할 거다라고 정해져 있는 펀드가 되면 네. 이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할 때 돈 낼 때 어디에 투자할지를
얘기를 안 하고 모집하는 펀드거든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투자 시점과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당이나 조국 후보 측 입장에서도 정서적 괴리는 좀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좀 그거는 설명 제가 뭐 부탁드릴게요. 정서적 괴리란 말은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잘못 알려져서 자꾸 야당이 네.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의 가짜뉴스 수준으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앞서 여당 실제- 대변인 발로 지금 나온 보도인데 이거 잘못 알려진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네. 표현이 전 동의가 안 된다고요. 저는 김종민 그거는 의원께서 동의를 맞지 못 하신다는 않다고 봅니다. 말씀이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네. 예. 야당의 잘못된 얘기가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거 흔들리는 거지. 실제 조국 수석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펀드 문제도요. 지금 기본적으로 2월 민정수석이 되고 네. 2달 만에 펀드를 가입한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되면 그거를 백지 신탁을 하든지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았어요. 네. 이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할 거냐, 부동산을 할 거냐, 펀드를 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 경제에 제일 바람직한 게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 잘한 겁니다, 그거.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시간 관계상 지금 주말 동안 가족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좀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자, 이 부분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 부분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문제도 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위장 소송이다, 위장 이혼이다, 명의 신탁이다, 위장 매매다. 이래가지고 그 제일 피해자가 그 조국 수석의 전 재수 씨입니다. 네. 이분을 완전 인격살인을 해버렸어요. 지금 한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이분은 공직에 나선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이제 법적인 인연도 이제 끊어진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네. 이 완전히 지금 인생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애하고 관계도 지금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이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다 사실 점검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고 본인의 해명 들어보고 하면 다 수긍이 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꾸 야당에서 자꾸 언론에 발표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단정을 하고 이러는지 난 참 그게 안타까워요. 네. 앞서 그 성일정 의원께서는 지금 조국 후보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요. 이걸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한두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국 수석의 그 청문회 준비하는 그 준비 실무자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수석의 동생한테도 연락을 해봐야 되고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해봐야 되고 전 재수 씨도 이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 요청을 하면 3, 4일을 기다려요, 항상. 그래서 3, 4일 내지 일주일도 기다립니다. 네.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준비까지 열흘 정도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사실이 확인 안 된 거 가지고 자기들 생각하는 어떤 소설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거 위장 매매다, 위장 이혼이다. 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자, 시간이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재수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야당이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공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당에선 또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게 대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국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이 우리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거를 하는 야당 의원들 보니까 네. 다 검사 출신이에요. 옛날 검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이 과거의 기득권들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쌓여있던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 비합리적인 공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청문회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3, 4일 자료 요청해서 기다렸다가 확인한 다음에
발표도 하고 공세도 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문제다 하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네. 결코 야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야당이 이렇게 막 부풀려 놨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 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